연창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502년 명홍치 15년 상참과 조기를 받았다. 승지 강삼이 아뢰기를 장단의 죄수 김윤선이 김예운을 찔러 죽인 죄는 참부대 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와 윤대를 받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명주 20필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장령 김철령이 아뢰기를 신수군 형제의 무덤 지키는 곳에 경기 감사로 하여금 5달에 한 번씩 술과 소물을 주게 하는데 어찌 신하로서 감히 한도의 공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명을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녹사는 거관 후에 취재하는 것이 하여 쓰는 것이 예인데 지금 김효손을 서반으로 바로 사용하였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수군 등은 중국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니 비록 감사로 하여금 공물을 갖추어 주게 하더라도 원래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은 아니므로 윤호하지 않겠다. 김효순의 일은 자직우레한 일이니 마땅히 말할 것이 못된다. 입건은 중요한 일이므로 지난번에 너희 말을 쫓았더니 지금 어찌 이 같은 작은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궁굴들에 서 있는 것인가. 후세 이 시대는 무사하기 때문에 대간들이 아뢰지 않았다고 말할 뿐이니 또한 무방한 것이다 하여다. 김철령이 다시 아뢰기를 벼슬이 재상이라 해도 지방에 있으면 오히려 물품을 선사한 패단이 있는데 하물며 신수군과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3년 동안의 패단을 끼친 것이 많습니다. 하물며 한도에서 인신에게 공개하는 것은 사체에서 온당하지 못함이리까 하였다. 이 원승이 아뢰기를 녹사는 거관 후에 취재하여 쓰는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김효선을 위하여 예법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신수군에게 소물을 준 것은 원래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린 것이 아니므로 윤호하지 않겠다. 김효선은 일은 조종 때부터 특별한 언전이 있었다. 마땅히 주지 못할 것을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언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특히 작은 일이므로 줬지 않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년의 흉년은 중예후가 한결같으니 흉년에 대비하는 정사를 마땅히 서둘러야겠다. 그 가운데도 환과 고독이나 폐질자로서 어지할 데 없는 사람을 먼저 진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어제를 하고 이르기를 단 고종이 참언과 아첨을 분간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는 뜻으로 승정원과 홍문관은 율시를 지어 드리라고 해서 전한 정인이니 율시 두 수에 서문까지 지어 바쳤는데 전교하기를 나의 뜻은 한 수만을 지으라고 했는데 두 수를 지었고 사실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별도로 서문까지 했으니 까닭을 물어보라. 또 승정원에 살피지 않고 하린 것도 또한 잘못이다 하였다. 승지 허즈과 최진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입직으로 승정원에 있으면서 공사의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곧 살피지 않고 아뢰었으니 되지합니다 하고 승지 이점과 한이는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감히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을 모두 계달하지는 못하는 것인데 지금 별도로 두 수의 서문까지 지었으니 상의 전교는 진실로 지당합니다만 신등이 그 지은 바를 살펴보니 다른 뜻이 있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신들이 능히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전하께서 특별히 친히 글을 지으신 것을 매우 기뻐해서 시종하는 신하로서 당연히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펴야 하겠으므로 이같이 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세자가 되었을 때 조지서와 김정여창이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성주께서 실학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마땅히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번 일은 비록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니더라도 나는 자기가 남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람을 매우 미워하니 이 뜻으로 타이르라 하였다. 그 서문에 이르기를 신은 삼가 상거하건대 당나라 고종이 영의 연간에 소위 무시를 왕으로 삼고자 해 대신을 불러 물었는데 사공 이적이 대답하기를 폐하의 집안일이니 어찌 외부의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
황제의 뜻이 드디어 결정되어 나라를 걱정하는 대신들이 잇따라 편직되어 죽었으니 마침내는 당나라의 국군을 옮겼으니 그 화가 컸습니다. 국무를 폐하고 세우는 것을 집안일이라고 하여 홀로 황제의 마음에 맡기겠습니까? 저수량 등이 죽기를 각오하고 간할 적에 황제는 비록 몹시 노했지만 즉시 벼슬을 떨어뜨려 물리치지 못하였으며 또한 황후를 바꾸지도 못했으니 이것은 황제의 뜻도 오히려 어렵게 여겼던 것입니다. 후일 이적에게 물었을 때 이적이 또 불가하다고 말했더라면 황제가 어찌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혼자 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유독 이적의 죄만이 아니라 그 당시 대신들이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얼고 여자의 기세가 성하리니 취하지 말라는 경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윤과 주공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겠다면 반드시 먼저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저절로 망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되게 했겠습니까? 무시가 처음 머리를 기르고 간사한 욕심을 힘써 기를 적에 동궁의 생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이내 마음을 두고 이로 옮기게 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혹이 고질이 된 뒤에 바로잡으려면 그 형세가 서로 거슬려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난에 이르지 않음이 적을 것입니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이적이 아첨을 바친 것은 당고종이 밟지 못함에 근원되고 당고종이 밟지 못하면 요염한 처의 미혹에 근원되고 요염한 처의 미혹은 또한 그 초기에 바르지 못한 데 근원된 것입니다. 신은 삼가 전하께서 친히 쓰신 글을 보건대 두려워하는 생각이지 말씀 밖에 넘치오니 이것은 우리 동방사직의 복이옵니다. 삼가 율시 두 수를 바치오니 한 수는 당고정의 밟지 못함을 탄탄한 것이고 한 수는 대신들의 아첨을 책망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지존이 처음 납시고 한문이 열리더니 하루도 못되어 천자의 위엄이 천둥 같았네. 이로부터 조정 계책은 허이에게 돌아갔고 어찌 한탄스럽게도 언로에 한 내를 물리쳤는가. 충신이 나라를 떠나는 여자의 기세가 왕성하게 되었고 조정 반열에 사람이 없으니 화의 빌미를 가져왔네. 고금의 흥망을 두루 열람하니 군심을 미혹함 이 참소가 매개하였네. 이는 당 고종을 한탄한 것이며 관가의 화폐가 누구에게 연유했는가? 바로 사공이 자신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이네. 우국 중신은 검로에서 걱정하고 당대 천자는 방주에서 놀고도다. 천년대 지금까지 영웅의 눈물이며 당년의 사직 근심뿐만이 아닐래. 다만 한스럽기는 상방금이 아직 있는데 아첨하는 무리의 머리 자르기를 청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였으니 이것은 대신을 꾸짖은 것이었다. 전교하기를. 다른 사람은 한 수만 지었는데 정인이는 혼자 두 수의 소문까지 지었으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를 국문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정인이는 성품이 굳고 조행이 있어 젊을 때부터 뜻이 굳고 곧다고 일컬어졌다. 일찍이 간관이 되고 시종이 되었을 때 직언을 끊임없이 하니 왕이 매우 수긍했는데 이때 이르러 왕이 주정이 대단하고 절도가 없으므로 정인인이 지은 글에서 왕의 꺼리는 바를 많이 범했다. 그리하여 몸을 불측한 형벌을 받은 것은 이것이 빌미가 된 것이다. 그렇구나. 무시가 처음 머리를 기르고 간사한 욕심을 힘써 기를 적에는 당나라 태종 때 책정무가 제2으로 선발돼 입궁했는데 태종이 승하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가 고종이 즉위한 뒤 다시 머리를 기르고 궁에 들어와서 왕후가 되었다. 그 후 중종 때 패하고 종실을 학살하였으며 국호를 줄하고 21년 동안 제위를 차지했다. 동궁의 생각은 어나라 태갑이 왕위에 올랐으나 아무함으로 이윤이 동궁으로 추박하여 덕을 쌓겠다. 그 후 개가천선함을 다시 모셔다가 왕위에 앉혔다. 허이는 당고정 때 허경종과 이의부를 말하는데 모두 간신이었다. 한내는 당고정 때 직간하던 간원 한원과 내제를 이릅니다. 상방금은 한성제 때 주운이 아르기를 신에게 상방 참마금을 내리소서 한 영신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했다. 상방은 공어의 기물을 만드는 관청이며 참마금은 말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며 영신은 장우를 가리킨다.
한서 주 운전에 있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승지 긴감이 지은 눈에 대한 시를 친히 써서 족자로 꾸며 긴감에게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그 시를 잘 썼어가 아니라 시의 내용이 매우 아름다움으로 써서 하사한다 하였다. 긴감의 사람됨은 용모와 거지가 아름답고 고금의 사이에 두루 통달했으며 또한 남과 응대하는 말을 잘했다. 그가 승지가 되었을 때 왕명을 출납함이 왕의 뜻에 맞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은총이 날로 더해지고 상점이 견줄 데가 없었으며 1년 안에 품계가 일품에 이르니 물론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주관이 되었을 때 유순, 정미수와 함께 잘 주선하여 선비들을 많이 살렸으므로 전국대 임사홍, 심수경 등은 모두 차명을 다했지만 이 일에 힘입어 죽음을 면하고 공식록에 참여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장령 김철령과 정은 김지가 아뢰기를 외척을 대우하기를 예의에 맞게 하더라도 혹시 교만과 방종에 이르게 되는데 한면 참남하게 대우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수군의 대우를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미천한 사람인 성명이 현달할 길이 없는 것인데 김효순에게 특별한 관직을 주었으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위에서 하는 일을 아래서 의심하는 것이 옳겠는가? 성종 때 이덕순, 김봉 등이 상을 의심하는 말을 했다가 형벌을 받았는데 대체로 이를 의논할 때 문득 상을 의심하는 말을 내는 것은 아주 좋은 풍습이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막금이 남빈청에 들어와 징을 치므로 병조가 붙잡아서 물으니 말하기를 본주인 유장손이 내가 주인을 배반했다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하므로 와서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하였다. 유사에게 명하여 공문하게 했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국기 이래 세자궁에서는 소선을 쓰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 제용간판관 정삼산의 아들 정세온이 상소의 아비의 원통함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정성들에게 물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대체로 호마는 재주와 품질이 건장하고 착실하니 비록 전하께서 타시는 데는 적합하지 않더라도 전진해는 가장 긴절합니다. 그러나 야인들이 말을 바침으로써 당상관에 승진된다면 뒷날의 폐단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호조와 예조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그 값을 많이 주어 그들의 소망을 위로하고 뒷날 호인들의 말 진상하는 길을 열어주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4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사헌부가 사대부 집이 혼인할 때 의복과 장식물이 너무 지나치다고 억제하기를 청하여 그대로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이때 와서 장령 김철령이 아뢰기를 서울 안에서는 이 법이 행해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지방에서는 폐기되어 행해지지 않았으니 심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공문을 보내어 두루 효유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개화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지금 비로소 아램이 지체됨이 심하다. 그때의 대간이 그대로 재직 중인 사람은 누구이며 오랫동안 지체된 일을 지금 다시 아뢰는 것은 누구인지 그것을 물으라 하였다. 대산 김영정, 지비김률, 장령, 김철령, 유세침, 지평 권주와 박유령 등이 아뢰기를 그때의 대간이 그대로 재직 중인 자는 신영정과 세침뿐이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새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다만 이 일은 회계하는 공사의 예와 같지 않으므로 서울에서는 거행되지가 벌써 오래이고 지방에서는 거행되지 않아 김률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신등이 비로소 깨닫고 이를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체로 승전하는 공사는 만약 그날로 아랠 수 없으면 마땅히 2, 3일 안으로 아뢰어야 하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와서 아뢰니 지체됨이 너무 심하다. 대가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평론하는 직책인데 먼저 자신들의 착오를 저지르면 무엇으로서 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그 죄상을 국문하고 개찰하자 승정원이 아뢰기를 회계하는 공사의 예가 아니며 미진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와서 아랜 것이니 이것은 사정이 없는 것이므로 개차하는 것까지는 무엇이 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을 언사로서 개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지만 공사를 거르쳐서 사정이 없었다고 용서한다면 대간은 경계할 줄을 알 데가 없다. 김율은 건의하기로 봐서 아뢰었으니 과연 죄가 없다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신등이 죄가 없다고 아뢰는 것이 아니요 전원을 개최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므로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최하지 말도록 전교하라 하였다. 김영정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대관으로서 착오가 이와 같았으니 직무에 나가기가 미안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미 용서했으므로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군 연산 8년 12월 4일 에민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북경으로 가는 사람을 하여금 수박을 구해오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군 연산 8년 12월 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토성이 동정을 침범했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정삼사는 전주에 살면서 근신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으므로 본부가 의계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극규는 의논드리기를 정삼산의 이 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듣고 본 것이 어찌 모두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대사령을 지냈기 때문에 그냥 두고 묻지를 않았는데 그 뒤에 세운이 그 아비를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했으니 그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공론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함경도 경찰관 고영산이 치게하기를 서울에 흥리하는 사람과 본도의 백성들이 건물을 야인들에게 몰래 팔아서 그 폐단을 장차 금지하기가 어려우니 감사하고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위반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사실을 고발하게 하여 법을 범한 자의 재산을 그에게 주고 또 수령으로서 능히 금지하지 못한 사람은 사면령 이전임을 가리지 말고 중대로 논단하면 이미 그 법이 있으니 감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그 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토성이 동정을 침범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토성이 동정을 침범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집이 김유리 아뢰기를 외적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조정의 대신들이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먼 후일까지 헤아려서 처치하겠지만 신의 얕은 계책으로는 변방현단이 이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허혼이 야인을 습격하여 죽이고 드디어 변방의 근심이 생겼습니다. 삼포의 외늘은 실로 우리나라의 복심의 질환입니다. 신이 일찍이 대마도의 사신으로 갔을 때 두루 살펴보니 군신과 상하의 구분이 매우 엄격하여 참으로 우리나라의 강한 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대우하는데도 도리를 조금이라도 잃는다면 병고가 뜻밖에 발생할 것이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만약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저들이 반드시 죄를 면할 것을 노리고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고기잡이할 때 옆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고 말할 것이니 도주는 반드시 먼저 들은 말로써 주장을 삼을 것입니다. 어찌 우리나라의 서계를 믿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외적을 변방에 가두어 두고 도주에게 먼저 달려서 그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며 우리가 적당하게 처치하라 할 것이니 그런 뒤에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외적이 분명히 허혼의 사건과 같지 않을 뿐더러 또 서계에 이미 갖추어졌으니 그들도 반드시 알 것이다 하자 김유리 아뢰기를 글자를 대강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뿐이니 어찌 우리나라의 글을 이해하겠습니까? 했다. 영사 이익규는 아뢰기를 지비의 말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미 처치했으니 다시 지금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청주 옥천 문의 회인 보은 청안 연평 음성 진천 전이 연기와 경상도 함창 문경 용궁 등지에 지진이 일어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8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신의 지평 권주가 아뢰기를 전자의 장례원의 종일을 동평관의 고직으로 영원히 정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이익이 있는 자리로서 사람들이 다투어 맞고자 하므로 만약 오래 유임시키면 국가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여 반드시 배단이 있을 것이오니 자주 바꾸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종이는 곧 시원의 아내 석비의 아들이다. 왕이 녹수를 총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영수라 했다.
왕이 이를 매우 사랑했는데 석비는 영수의 유모인 까닭으로 이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 녹비사의 아들이 있었구나. 딸이 하나 있었구나.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은오 잉여미 아래기를 요즘은 무렵애들이 인물을 평론하여 종이에다가 이름을 써붙이고는 이것을 용가방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풍습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국대전의 모든 임명성은 비록 국사에 관계되더라도 부자 사이에도 또한 전하에 말할 수 없고 여러 날 동안 불살라 버리지 않는 사람 모두 죄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법이 행해지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거듭 밝혀서 거행하여 앞으로는 비록 임명서라가 있더라도 전파시킬 수 없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법이 엄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풍속이 경박하기 때문에 이같이 되었을 뿐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8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장령 김철영이 아래기를 충어위 마승조가 가묘를 세우지 않고 또 그 숙부의 첩을 간통했으므로 본부에서 방금 국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죄를 변명하는 단자를 살펴보니 시잠과 찬송을 그 뒤에 붙였는데 그 글이 매우 허탄합니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일찍이 이 글을 지었으나 누차 종들에게 제지를 당해 올리지 못했으니 지금 전개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시잠을 대내로 들였다가 도로 돌려주어 승정원으로 하여금 고열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그 대략의 해미 윤씨의 효용이 지금 지리산 천왕이 되었는데 그 혼이 항상 내 몸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나는 항상 받들어 모시고 지냈다. 그가 효사 묘를 고쳐 전이라 하고 회묘를 고쳐 등릉이라고 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집을 내 노와 신당을 만들고 내 노비를 모두 신당에 바쳐 제사 지내고 있다 하고 그 사이에 부도에 조심하지 않았으니 비록 후회한다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 있었다. 대개 윤씨가 폐위될 때의 일을 가리켰으며 말투가 불경스러웠다. 전교하기를 마승조를 의금부에 가도 국문하고 마승조가 지은 글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못하도록 불사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8일 병원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평 권주가 말한 글자를 휘하던 전례는 어떠했느냐 하니 승지 긴감이 아르기를 문장이 있어서 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왕의 이름이 창인데 주시에 능히 그 후손을 창성하게 했다고 했으니 이것은 휘자를 바로 쓴 것이요 한유도 또한 현명을 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왕의 휘자라면 마땅히 대신 써야 하지만 만약 같은 음의 글자라면 어찌 전부 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태조의 휘자가 단자이므로 대신 조자로 썼지만 단자는 비록 같은 음의 글자일지라도 그 글자를 휘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융자 쓰기를 피한다면 융자 다른 한자 융자까지도 어찌 다 휘하겠습니까? 자 전가기라 그렇다면 마땅히 휘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번 진강할 때 예종의 희자가 기록된 것이 있었는데 간간히 다른 글자로 대신 읽었기 때문에 무슨 글자인지 몰랐었다 하며 긴감이 아르기를 예종의 희자가 곧 황자인데 통강, 강목, 오호기에는 이 글자로 이름을 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신이 성전 때 진강할 때 다른 음으로 대신 읽은 것은 곧 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음의 글자이면서도 어찌 감히 휘했겠습니까? 다만 황관이나 궁녀들은 말할 적에 휘자를 범할 수 없는 것은 임금을 접근해서 모시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치었다. 대사관 민희가 아뢰기를 충신 효자의 여문에 반드시 정표를 세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격해서 흥기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세월이 오래되도록 수리하지 않아서 다만 예틀만 남아있으니 팔도의 공문을 보내 예법을 거듭 밝히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원래 그 법은 있는데 다만 거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였다.
장년 김철령은 아래기를 지금 덕건대 북경에 가는 사람을 하여금 수박을 구해오도록 했는데 그 종자를 얻으려고 한 것이겠으나 대체로 먼 것을 기이한 음식도 억지로 가져오는 것이 불가한데 하물며 중국에서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북경에 갔을 적에 들으니 중국의 수박이 우리나라 것과 그다지 서로 다른 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수개월 걸려서 노정에 반드시 상하게 될 것이니 우리나라엔 이익이 없고 저쪽 나라에서에게 비방만 받을 것입니다. 하였다. 참청간 이 점은 나르기를 성균관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성중께서 명망이 높은 대신을 가려서 돌려가며 성균관 당상을 삼고 여름마다 신문을 짓게 하셨고 또 예외적으로 하여금 달마다 강론하게 했으며 또 자주 정강을 했던 까닭으로 여생들이 서로 다투어 격려했는데 근래 공부를 권장하는 방법이 점차로 해이해졌으니 거듭 밝혀 거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뜻이 있는 선비는 비록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힘쓸 것이다 하였다. 영사 이익극교는 아리기를 영로가 세잔하고 피폐해져서 진상하는 물건이 한역에 체류되어 혹은 12여일이 되어도 수성되지 못하는가 하며 지방 가는 사신들도 또한 체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사를 거쳐서 범죄로 역에 소송되었던 자들이 모두 풀려 돌아가고 현재 있는 사람은 다만 원호 몇 사람뿐이므로 쇠잔하고 피폐하기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군에게 비록 중요하더라도 영로도 또한 큰일이므로 그냥 앉아서 쇠잔하고 피폐한 것을 보기만 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병, 보병을 줄여서 각 역에 보충하기를 청합니다. 다만 각 역의 원우가 모두 퇴락하여 행려자들이 유숙할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둑이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우의 곁에 주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여자는 두고라도 각도의 공물과 각 관사의 노비의 신공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는 자들도 그이가 약탈을 당해서 그 패단이 아주 많습니다. 차근대 각 고래 영양의 원우를 수리하고 담장을 높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모여 살게 하면 아마 이 패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행여자들이 모두 왕의 나라의 길에 가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도 왕도 정치의 큰 것입니다 하였다. 지사 이세자가 아뢰기를 지방의 사명을 받들어 가는 사람이 혹시 사사로서 공마를 타고 각 고로 돌아다니면서 곧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므로 다만 군 현에만 패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로의 패단이 더욱 심합니다. 앞으로는 사명을 받들고 짓지 않은 사람은 승정원으로 하여금 이를 묻게 하거나 혹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주의를 과하기를 청합니다. 신이 일찍이 전마별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전마별감으로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지극히 불가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마승조의 일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명하니 연필상승준 이국견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마승조가 상사한 것을 살펴보건대 도의에 어긋난 데가 많이 가깝습니다. 마승조가 비록 망령된 사람이지만 생각을 조작하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죄로서 엄격히 다스려야 하고 용서할 수 없으므로 중한 형벌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를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우의정 이익업균이 아래 영로의 일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회복시키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니 판서 이세자가 아뢰기를 명령을 받은 사신들이 주군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곧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므로 영로의 폐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법사에게 교찰하게 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9일 정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안윤덕이 치게하기를 대내전의 사신이 원숭이와 말을 바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원숭이는 나라에 소용이 없고 또한 귀한 물건이니 단연코 받을 수 없으며 말은 전에도 혹시 바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저들이 만약 굳이 전한다면 우선 받아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의 납시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에 몸이 편안하지 못하여 다만 조각만 받았으니 만약 대간이 와서 청하거든 이 뜻으로 알리라 했는데 오늘 장령 요새침이 삼시에 나아가기를 청하니 어찌된 일인가. 군주의 학문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경륜이 비록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몸이 만약 편안하지 못하면 어찌 반드시 억지로 나아가겠는가. 이미 조강에 나아갔으니 겸하여 주강과 석강에 나아가는 것이 심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로써 유세침에게 전하라 하니 승용이 모두 아뢰기를
대간이 입게 하려 했으면 신등이 진실로 응당상의 전교를 전했을 것이오나 오늘 경년에 납시였을 때 짓게 하였기 때문에 신등이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1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별감 김두련이 도자를 다 만든 뒤에 내가 실제에 들여보낸 수량을 알고자 하여 장식을 도로 부숴버리도록 명령했는데 김두련은 정상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같이 복이 없는 공작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말이 매우 도리에 어긋났으니 그를 빨리 국문에서 아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기회 제서 율로서 입기하니 전교하기를 내 옥에 가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1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김영정을 지도령 부사로 이세영을 공조 참판으로 최응현을 한승 좌윤으로 이인영을 한승 우윤으로 최한원을 사헌부대 사원으로 이의선을 사관은 사관 지제교로 홍숙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1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지평 박유령이 아뢰기를 국가의 사송이 번다한데 적재시교 결방을 아니하며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하므로 성종때에도 특별히 단성도감을 설치했었습니다. 지금 무식한 백성들이 혹은 형제간에 혹은 지자간에 서로 성살하여 여러 해 동안 판결이 나지 않으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성종의 옛일에 따라 단성도감을 설립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소송을 처결하는데 본디 법이 있는데 어찌 반드시 별도로 관청을 선치하겠는가 하였다. 정은 오익념이 아뢰기를 맹자는 이르기를 선왕의 법을 따르고도 허물을 저지르는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지금 재상과 대신들이 자기 소견을 다투어 주장하여 선왕의 법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경국대전에 지방의 능참봉은 감사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재상들이 개청하여 리저로 하여금 의망하게 하는 이것은 경국대전의 법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 경국대전의 사채도 관청에 알리면 징수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성부에서 소송의 번거로움을 꺼려서 관청에서 징수해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니 간사한 무리들이 부처를 갚지 아니해도 물주는 마침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비록 화폐를 쌓아둔 사람이라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므로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는 뜻이 없어지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경국대전에 의하여 사체를 징수해 주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조정의 법을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은 매우 불가하지만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면 부득이해서 고치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별감 김두련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위의 명령에 대하여 분노하기를 이같이 했으니 비록 한 가정에 고용된 공장이나 종일지라도 어찌 감히 가장에게 배만하기를 이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경련의 당상관에게 물어보라 하니 성준과 이극돈이 의논드리기를 김두련의 말은 매우 무례하므로 죄가 진실로 죽어 마땅합니다. 혹시 언맹이 내린다 해도 이것은 위에서 나오게 되므로 신하들이 감히 은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박안성 유수는 의논드리기를 김두련은 은사가 도리에 어긋났으니 그 죄는 진실로 죽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김두련의 죄는 율과 상당하므로 사형의 의심 없는데 지금 이르기를 혹시 은명을 내리더라도 위에서 나와야 되므로 신하는 감히 의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자 이극돈이 아뢰기를 김두련은 죽어 마땅하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비록 혹시 형을 감하더라도 그것은 상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신하들이 그 사이에서 감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을 이같이 아랜 것이 없지 어찌 감히 죄가 죽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아뢰기를 김두련은 말이 매우 무리함으로 죽어도 남는 죄가 있습니다. 다만 반역의 예는 아니므로 혹시 언맹이 상에게서 나올까 생각되기에 이와 같이 아랜 것이오며 감히 죄가 가볍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항 연희를 강하다가 두 헌과 양기가 의 권세가 강성한 일에 이르러서 왕이 외척으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니 시간간 강징이 아뢰기를
옛날부터 군주가 그 권병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 방자함이 이와 같았으니 외척에게 언전만 베풀어야 하고 권병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영사 이 극규는 아래기를 군주가 외척을 가까이 하고 신임한 반드시 권병을 맡기게 되고 외척이 권세를 얻으면 은총을 믿고서 도의를 떨어뜨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쓰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쫓아내어 살리고 죽이는 고난을 손에 쥐게 되므로 사람들이 그 뜻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가만히 옮겨져도 군주가 깨닫지 못하는데 재화가 일어난 뒤는 비록 깨달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고금이 공통된 극정으로서 외척이 위로 상의 총애를 얻고 아래로 자기에게 건역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스스로 방자해지지 않는 자가 적습니다 하였다. 또 양계가 황제의 총명함을 미워했다는 말에 이르러 왕이 이르기를 군주가 총명하면 진실로 훌륭한 덕행인데 그것을 미워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강증이 아뢰기를 황제가 총명했기 때문에 양기를 가리켜 바로 장군이라 하였으니 양기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극규는 아뢰기를 당시에 임금을 패하고 세우는 일이 양계의 손에 달려 있었으므로 황제가 나이가 어린 것을 이롭게 여겨 세웠는데 황제가 그의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알았으므로 양계가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외척을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진실로 한심스러운 것이니 어찌 후일의 감계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대산 민희는 아뢰기를 종부시는 종친들을 규천하는 것인데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아래 사람들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계승군 수는 법을 범한 일이 매우 많으므로 본시의 제조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니 바꾸기를 청합니다 하고 집이 김유른 아래기를 민희의 말이 옳습니다. 종친이라고 해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혹시 봉안군처럼 남에게 타박상을 입히는 일이 있을 것이니 드디어 패단이 쌓인다면 교만방종하고 거리낌이 없어 장차 제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학연희도 또한 외척의 교만방종하는 일을 말했으며 전하께서도 그 패단은 눈으로 친히 보셨으니 여러 군과 외척이 어찌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유리 다시 아래기를 금년은 흉년이 심한데 서울 안에서 오히려 전매해서 먹을 수 있으므로 흉년이 해치지 못하지만 지방에서는 비록 재물이 있더라도 무역하기가 실로 어려워서 사족이 앉은 채 굶주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당금을 가지고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으니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창건대 상평창을 설치하여 재물을 값을 낮춰 살 수 있도록 허락하면 아마 이 배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 그년의 추위가 심한데 토목의 역사를 정지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을 알 수 있으니 일체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토목의 역사는 비록 한두 곳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부득이하고 또 모두 거의 마쳤다 하였다. 왕이 융대를 받았다. 사원서주부 안맹리가 아뢰기를 형벌이 적중함을 잃으면 원통하고 억울함을 초래하기가 쉬우므로 화기를 선상하고 재앙을 부르는 일이 이에 기인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전일에 반포하신 율조 소위를 많이 인쇄하여 백관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 뜻을 간과해 그것으로 시비를 판단하게 하면 그의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장흥고 영 이희가 아뢰기를 모든 크고 작은 재향주행에는 중에 각 능전에 모두 제사를 감독하는 감찰을 차견하는데 오직 재령만은 차견하지 않으니 그 제사를 거행할 때 비록 의식에 어긋남이 있더라도 누가 감히 교찰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영능의 예의에 따라 감찰을 미리 정하소서. 그리고 선왕 선후의 기신제를 올릴 때 설판하는 절에서 그 차비를 핑계하고서 경계의 사승을 불러 모으는데도 뗄나무를 군사들을 각 관사의 수요가 적은 종으로서 정해보내니 그 패단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들로 하여금 뗄나무를 하게 하고 각 관사의 종을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장흥고 주부 정순은 아래기라 자화는 국가에서 그 용도가 기묘하지 않고 패단만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노비들이 신공을 바칠 때 사내종은 면포 한 필에 저와 20장을 계집종은 면포 한 필에 저와 10장을 매년 납부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와는 지방에서는 산출이 안 되어 그것을 준비하여 바칠 길이 없으므로 각 관리들이 가포를 함부로 거두어 와서 서울에서 저화를 구하는데 고생스럽게 사서 바쳐도 다 납부할 수 없으므로 도망쳐버리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노비의 신공을 상납할 때 저화를 쓰지 말고 모두 면포로 수량을 계산하여 바치게 했으면 합니다. 사복시 주부 신종료는 아래기를 내 사복시 번시 전곳 등처의 길에는 말의 사료를 군자감에서 분감과 강감 및 광흥청에서 가져다가 쓰시는데 혹시 사고로 인하여 제때에 맞춰 받아낼 수가 없고 또 운반하는 내 패단이 있으니 전례에 따라 가까운 경기
충청도의 공세 가운데 포함시켜 1년 동안 수용하는 분량을 마련하여 본시에 바쳐서 매일 지급해서 말을 먹이게 하소서 하였다. 사제감 주부 홍석군은 아뢰기를 백성에게 일푼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들은 일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가난함이 옛날에 비하여 더욱 심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지난해 바치지 않은 공채는 3년 이상 면제해줘 백성들의 생계를 소복시켰으면 합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별감 김두련의 처복은 윤호가 내렸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상정청에 전교하기를 내 응방의 응사는 옛날대로 하여 변동시키지 말고 이후에는 다시 아뢰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호초 20석과 황초 20일을 대내로 드리라고 명했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장령 김철령이 아뢰기를 태자는 나라의 근본이니 교양의 방도를 지극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태자가 탄생하면 유사회가 목욕 제계를 시켜 현단복으로 남쪽 교회에서 하늘을 보게 하고 대궐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게 하고 사당을 지날 때는 추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세자는 책봉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빈사를 접견하지 않았으며 국의 일에 고기 반찬을 드시고 계시니 보양하고 성취시키는 뜻이 아닙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어릴 때도 정도로 교양하면 군주의 덕행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대체로 세자를 교양하면 마땅히 일찍 보도하여 덕성을 함양시켜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 말은 지당하다. 내가 세자가 되었을 때 8살에 처음으로 빈객들과 접했으니 지금 세자는 나이가 어리므로 내년 봄까지 기다려 거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했다. 사간 이 의선은 아뢰기를 내화청을 대궐 안에 상시로 설치하시는데 그림을 보고 싶으시면 외화청에서 그려도 됩니다. 어찌 별도로 내화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종 때부터 벌써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김철령은 아뢰기를 선왕 때 한때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일정한 사례가 아니었는데 어찌 꼭 준수하리까 하였으나 왕이 답하지 않았다. 현 남복은 금은빛의 예복을 말한다. 주는 공경의 뜻으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것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세자가 나이가 어리고 기질이 허약한 까닭으로 지난번에 소선을 들지 말도록 하교했는데 지금 대간의 말을 들으니 매우 옳다. 지금부터 국구일에는 소찬을 들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대간이 개성군을 종부시에 제조해서 바꾸기를 청하는데 지난번에 대간이 개성군에 대하여 되풀이하여 농계했으니 그때 마땅히 이 일까지 함께 아뢰었어야 할 것인데 지금 비로소 와서 아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간을 명소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가 민휘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개성군이 형조의 하인을 함부로 가두었으므로 신들이 국문하기를 청했는데 전하께서 종친이라 하여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국문을 못하도록 명령하심으로 신이 감히 다시 아뢰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종부시는 종친들을 통솔하여 다스리는 곳인데 이수는 제조에 아주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난 일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대학년이를 강론하는데 가후가 흉악하고 질질심이 많은 아기를 벤 비를 던져 죽인 대목이라 왕이 이르기를 소행이 이와 같은데 폐위시키지 못했을까 하니 검토관 김극필미 아뢰기를 잔인하게야 이와 같았으니 폐위시키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무죄도 처음에는 폐하려고 했지만 순욱이 힘써 구해한 까닭으로 폐위시키지 못했는데 만약 일찍 폐위시켰더라면 어찌 후일에 화환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특징과 노공필은 아뢰기를 다만 흉악하고 질투심이 많았을 뿐 아니라 아기를 벤 비를 던져 죽였으니 매우까지 죽이기에 이르렀으니 천지간이 용납될 수가 없지만은 가후가 이미 권세를 제멋대로 부리고 있었으니 누가 폐위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거추가 사신을 보내 원숭이와 말과 구리와 쇠를 바치니 수의하기를 명했다.
윤필상은 의논들에게 대내전에서 진상한 원숭이와 말을 물리치고 바치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생각입니다만 무왕이 서려에서 바친 오를 물리친 일에 대하여 저들이 어째 거룩한 덕임을 알겠습니까? 다만 저들을 실망하게 할 뿐입니다. 하물며 조종 때에도 또한 받은 여가 있음이리까 지금 비록 물리치더라도 그들이 싣고 온 작은 배를 또한 접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리와 쇠를 무역하는 일은 상의 전구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들이기를 원숭이와 말은 쓸 곳이 없으니 물리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먼 나라 사람이 진상하는 것을 한결같이 모두 받지 않는다면 대국으로서 먼 나라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니 임시의 형편에 따라 받고 다시는 진상하지 말라는 것을 정령히 계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철물을 공적으로 무역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만약 그들의 원망과 분노를 두려워해 단서를 열어 허락한다면 이후로는 외인들이 많은 수량을 가져올 것이니 국가에서 어찌 모두 공적인 무역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부득이 물리친다면 그 원망이 생김은 지금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다만 시기가 이름과 늦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이극규는 의논드리기를 대내전은 많은 군사가 있는 것이므로 다른 작은 섬의 예가 아니요 소재지가 아주 멀어 또 자주 내항도 못할 것이오니 진실로 우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늘의 원숭이와 말을 물리치는 전그를 저들도 이미 알고 있으니 만약 예의를 안다면 마땅히 마음속으로 보충해서 다시 청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지금 안윤덕의 계본을 보건대 그들이 양처럼 말을 듣지 않고 이리처럼 담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정 때에 있어서도 먼나라 사람들이 진상하는 원숭이 말, 앵무새 등을 모두 받았으므로 만약 물리치고 받지 않는다면 저들이 어찌 상상의 뜻을 알겠습니까? 신은 원숭이와 말을 모두 받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먼나라 사람을 대우하는데 법례에 구애할 수 없으니 지금 그들에게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원숭이는 보기를 개같이 하니 무엇이 기중하겠는가? 더구나 상상했듯이 이와 같으니 비록 진상하더라도 영광이 될 것이 없지만은 먼 나라 사람이 진상한 말아서 특별히 소원에 따라 올려보낸다고 말하면 먼 나라 사람을 대우하는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대마도 외인들이 원망이 많은데 지금 만약 원망을 품고 돌아간다면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반드시 원망이 있을 것이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의논하는 것을 보는 모두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원숭이는 쓸 곳이 없고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데 저들이 바치고자 하는 것은 후한 대가를 바라는 것뿐이다. 쓸데없는 물건을 받고 후한 것을 치른다면 이것도 또한 배단이 있으니 아직 받지 말고 되풀이하여 깨우치는 것이 차라리 옳지 않겠는가.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성준이 서게 하기를 원숭이와 말을 물리치는 정교는 진실로 좋은 일입니다만 신은 생각하기를 먼 나라 사람이 바치는 것을 일체 물리치는 것은 미안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말은 근래에도 받았으며 원숭이는 선왕 때 또한 받았음이니까 상의 정교에 이르시기를 옛날에 앵무새를 진상했는데 그 값이 명주 1,000여필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신이 맡은 바가 아니므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보답으로 밝은 물건을 하사는 것은 특별히 먼 나라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니 지금 비록 원숭이를 받더라도 하사는 물건이 많고 적은 것은 위에서 결정하시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원숭이와 말 가운데 한 가지만 받는 것이 무방하고 동철의 호초에 관한 일은 이미 법이 정해져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드리기를 저들이 바친 원숭이와 말은 실제로 이익됨이 없으나 다만 바다를 건너왔는데 도로 가져가게 하면 그 마음에 원하는 품을 것을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을 살펴보면 본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정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물리치고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체로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익업계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원숭이와 말을 받지 않는 것은 성대한 덕의 상황과 같은데 저들은 공경하여 복종함은 없고 도리어 원망과 분노를 품으니 지금 비록 개유해 설명하더라도 그들의 분노를 풀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정도에도 또한 억지로 받은 것은 먼 나라 사람이 바쳤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선 이를 받아서 먼 나라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호초, 구리, 쇠 등은 공적인 무역이 금지되고 있음을 저들도 또한 알고 있으므로 억지로 가지고 온 것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한 뿐이니 지금 쉽사리 무역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의 납시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초록색 몹시의 한 필이 내 탕구에 만약 없으면 빨리 사들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군 연산 8년 11, 1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두 데뷔전의 진상을 면포 각 450필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군 연산 8년 11,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두 데뷔전에게 진연하고 종친과 재상들은 공개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군 연산 8년 10일 1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승이 만약 몸 편치 못하면 경련에 병을 견디며 무리하게 들어올 수 없으니 비록 2, 3일을 건너서 들어와 참여해도 가하다 하니 승경원이 아뢰기를 전하의 정교는 지당합니다. 세종 때에는 5일에 한 번씩 들어왔는데 성종 때는 영경연이 많았으므로 날마다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정승의 수요도 좋고 더구나 병든 사람이 있으니 병을 견디며 무리하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장교하기를 지금부터 정승은 건강이 회복된 것을 보아서 참석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월 1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호주의 전교하기라 면포 150일 정포 400필 수주 30필 붉은 명주 60필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7일 을미어 첫 번째 기사 경련의 납시였다. 통강 강목의 당나라 본기를 강하는데 신풍현의 산이 솟으므로 무후가 신풍현을 고쳐 경산현으로 하니 유문준이 상서하기를 이것은 여왕이 양의 자리에 앉아서 강류가 뒤바뀌어 초래한 것이요 경사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 무후는 노하여 경외로 귀양 보냈다는 대목에 이르러 왕이 이르기를 유문준의 말이 옳은데 영외로 귀양 보낸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 하자 시간간 이 자견이 아뢰기를 무의 평소 무도한 것으로서 본다면 유문준은 죽이지 않은 것이 또한 다행입니다 하고 정은 오익념은 아뢰기를 고려 때도 또한 산이 솟는 이변이 있었는데 이를 서산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재앙을 가지고 상설하고 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군주의 큰 병통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군 연산 8년 12월 17일 을미어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받았다. 훈련원 부정 허감이 아뢰기를 신일 전일 선천 군수로 있을 적에 조방장으로서 여러 번 변방고우를 지켰습니다. 강변 백성들을 보니 농업을 허술하게 여기고 국경 지키는 일만 중하게 생각한다 하여 모두 본토를 떠나 몰래 내지로 옮기게 되는데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예사로 보아 숨겨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가에 있는 토지에는 주민이 적어 방어가 소홀해지고 신의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처벌하는 조목을 엄격히 제정하여 변방 백성들로서 내지로 도망쳐와서 사는 사람들을 엄중히 법에 처하고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도 또한 사변한다면 백성들이 다 피할 줄을 알 것입니다. 평안도 무신 출신 수령들은 매년 겨울철에 강가에 여러 진의 조방장으로 나가기를 혹은 2개월 혹은 3개월을 하게 되니 수령의 임무는 본래 백성을 다스리고 송사를 처결하는 것인데 열흘 달 동안 자리를 일을 비우게 되어 그 폐단이 아주 많습니다. 또 머물러 방어하는 데 드는 양식을 봉고를 아전을 시켜 멀리 운반하게 되니 그 폐단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매년 별도로 군사를 파견하여 여러 진의 방어를 도우는 일에 일정한 법칙이 있으니 형제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무죄가 있는 사람을 뽑아 조방장으로 차정하면 수령들은 각각 그 임무를 지키게 되어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이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월 17일 을미어 세 번째 기사 도충부 경력 이혁이 아뢰기를 서북도 군사들 중에는 새로 만든 갑옷을 착용하는 사람이 적은데 국가에서 비록 비용사를 설치했지만은 양도의 군사들은 서울에 번들지 않기 때문에 갑옷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양계의 개천, 북천 같은 철이 산출되는 곳에는 별도로 간원을 보내어 그도의 당령 수군을 사역, 정철을 단련해서 일정한 기한을 주어 수령을 계산, 갑옷을 만들어서 값을 낮추어 사게 한다면 5, 6년이 지나지 않아 양도의 군사들이 튼튼한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오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0일 1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납시였다. 사간 이의손이 아뢰기를 통강 강목은 비록 경학은 아니더라도 이를 연구하여 깊은 뜻을 찾는다면 온갖 이치가 무궁할 것입니다.
하물며 만기가 번거로워 시간이 매우 모자란데 이같이 많이 강하시니 시는 깊은 뜻을 찾을 겨를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장년 김철영은 아래기를 옛날 역사를 두루 익히며 흥망과 질환을 경계로 삼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영과의 깊은 뜻을 찾아내야만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통강강목을 강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또 경합과는 같지 않으므로 많이 강했을 뿐이다 하였다. 이 의손은 아래기를 조계에서 사형만 결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자나 정실과 처벌 분간하는 일을 같이 아뢰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형방성지가 만약 아뢰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육성지로 하여금 서로 번갈아 아뢰게 하는 것도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 하고 김철영은 아뢰기를 정사를 처결하는 것은 군주의 정치하는 근본이며 다만 형벌을 처결하는 일뿐이 아닙니다. 시비에 관계되는 일 같은 것은 모두 조계에서 처결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7권 연산 8년 10일 1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이의성과 김철령에게 장교하기를 경연에서 강을 많이 하는 이 일은 너희들이 마땅히 아랠 바가 아니다. 군주의 학문은 서생과 같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해도 또한 넉넉히 그 대략은 알 수 있다 하였다. 정원에 장교하기를 오늘 강한 것은 과연 많았으니 지금부터는 오늘 강한 바의 3분의 1 정도는 줄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7권 연산 8년 10월 1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담비 가죽으로 만든 여자의 갓옷 4벌을 만들어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7권 연산 8년 10월 19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별감 김두련을 이미 삼복으로 하렸는데 이때 이르러 왕이 다시 정성에게 물었다. 윤필상은 의논드리기를 개변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김두련은 말이 무리한 데 가까우니 죄가 진실로 주고 마땅합니다만 그 조사를 살펴보니 또한 난역의 예는 아니며 또 법률 전문가 서로 맞지 않은 것이 있으니 사형을 가면서 아주 먼 변방에 온 가족을 옮겨 종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견은 의논드리기를 김두련의 죄는 사형에 합당하나 다만 소인이 그 간사함이 탈로 날까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에 말이 입에서 나왔으므로 그 말이 도리에 어긋남을 깨닫지 못한 듯합니다. 청장께서 가볍게 생각하시어 차마 처형하지 못하고 제 자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시니 신의 생각으로는 곤장 100대를 치고 아주 먼 변방 관노로 영원히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에서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47권 연산 8년 10월 19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사명 마승조가 요망스럽고 허망한 말로 시장과 찬송을 지어서 사무에 바쳤는데 말이 불경한 데 가까워 유래 비추어 볼 때 사형에 해당했다. 이때 와서 의금부에서 삼복으로 아뢰니 왕은 다시 정상들에게 물었다. 윤필상은 의논드리기를 마승조의 죄는 마땅히 중한 법에 처해야 하지만 그가 한 짓을 살펴보면 다만 하나의 미친 사람이니 보통 나는 죄로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마승주는 범죄에 형들이 서로 맞지만 난역의 예가 아니며 또 정사 공신 마천목의 적장선이니 사형을 감하고 온 가족을 아주 먼 변방에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현은 의논드리기를 요망한 사람이 말을 퍼뜨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고금의 제왕이 모두 용서하지 않는 바이지만 다만 이 사람은 본디 미쳤으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마승조가 미쳤는지 여부를 물어보라. 내 생각으로는 범죄의 유리 서로 맞으므로 단역고 살릴 길이 없겠는데 승정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승기 이 점과 허집이 아래기를 마승조가 사형되면 당연하지만 만약에 미쳐서 인류로 논할 수 없다면 사형을 감하는 여부는 상께서 재결하실 뿐입니다. 하고 한이 긴감 최진은 아래기를 마승조는 비록 강망했다고 하지만 그가 한 짓을 살펴보건대 간혹 부도에 속하는 말이 있고 범죄의 유리 서로 맞으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종은 의논을 들이대 전에는 마땅히 중한법에 처해야 한다고 뒤에는 본래 미쳤으니 사형을 감해야 한다고 했으니 어찌 전후에 다름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라 하였다. 이 극규는 아래기를 마승조는 죄가 진실로 주고 마땅합니다만 신은 듣건대 이 사람이 미쳤다고 모두 말하니 참으로 만일 미쳤다면 죄를 다스려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전후의 의논이 다른 까닭입니다. 하니 승정원이 상기하기를 의논 가운데 혹은 광망하다 혹은 난역의 예는 아니다고 했는데 반역이라면 어찌 의논하기를 기다리겠는가? 만약 광망했다 해서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누구를 징계할 수 있겠는가?
옛날부터 난역을 저지른 사람은 다 나은 사람과 정대한 선배는 아니었으니 오직 망령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9일 정사의 6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라 면포 정포 각 150필씩을 대내려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2월 20일 무 첫번째 기사 경년의 납시였다. 대사간 민휘가 아래기를 도둑을 방지하는 방도가 성중에는 조치가 지극하합니다만 저들의 왕심리 건세야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둑이 죽이고 소를 빼앗아 갔으니 이와 같은 데도 금하지 않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성문 밖에도 다시 도둑을 잡는 방도를 설치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장령 요새 침언 아래기를 옛 말에 바깥 문을 닫지 않고 길에서 흘린 물건을 줍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두가 도둑 맞는 방도를 잘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성문 밖에 사람이 없는 곳에 복병해 놓았다가 잡기를 청합니다. 내년 봄에는 백성들이 살기가 더욱 어려워져 도둑이 반드시 갑절로 일어날 것이니 도둑 막는 방도를 미리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더 설치하는 법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라. 그러나 법을 만들면 패단이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하였다. 유세침은 아래기를 전자의 패단이 있어 좌경하는 법을 고친 것은 가난한 백성으로 장정이 없는 사람들을 통기에 적어놓고 적간에서 속전을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 안에서 장정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로 하여금 좌경을 하게 하면 가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도 또한 패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물어보라 하였다.